깊어진 가을의 끝자락. 나무들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잎마다 단풍을 올려보냅니다. 나무는 침묵의 연금술사처럼 소리도 없이 계절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이런 나무를 찾아다니며 마음을 나누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얻기까지의 기다림도 괜찮다 하는 사람. 전곡을 누비며 나무의 사연을 담고 그 대화를 기록하는 게 삶이라 말합니다. 묵묵하고 우직하게 솟아있는 나무처럼 사람의 인연도 담기를 바라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도시의 가로수 사이를 나지막이 걸으며 모든 것을 담아내는 사람. 고규홍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관심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고규홍은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작년쯤서부터는 제가 이 도시에 있는 이런 길에 있는 조그만 풀에서부터 큰 나무들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식생들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나무들이 제가끔 우리한테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도시의 나무들을 이야기할까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나무도 고마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감나무와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는 60년 만에 꽃을 피우기도 했고, 본래 천연기념물이었던 한 은행나무는 수몰 위기에서 구해준 마을 주민들에게 당산나무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고규홍을 찾은 것인지 고규홍이 나무를 찾은 것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운명이었겠죠. 제가 나이 40살이 되면서 이제 뭔가 인생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이 즈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특별히 뭔가 제가 뭘 해야 될 어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없었고요. 그냥 일단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생기겠거니라는 생각에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뭘 할까, 그리고 이제 찾아갔던 곳이 이제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천리포 수목원에서 만났던 나무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해서 이 이야기들 한번 당장에 내가 새로운 일거리를 확립할 때까지는 한번 이걸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시작한 건데,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쓸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끊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중독되듯이 계속 그 안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을 쓰게 됐고, 글을 쓰게 된 거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계속 여기까지 16년째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중앙지 기자로 청춘을 보내며 열정을 다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여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즈음, 나무를 만나 또다시 청춘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았죠. 특히 제가 나무 이야기를 글로 쓰고 하던 초기인 1999년, 그다음에 2000년 요 초반기에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이전에 나름대로는 고액 연봉자다가 갑자기 수입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나무 이야기만 하니까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답사를 다니니까 사과 과수원 이런 근처도 많이 지나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사과 과수원 근처를 지나다니는데 그 딸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지만 저 딸아이한테 저걸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을까, 그리고 아주 싱싱한 사과니까 맛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걸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수원에 갔습니다. 가서 사과를 사려고 딱 그러는데 앞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소 단위가 얼마냐면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 6천 얼마인지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집에 오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러려면 내가 이 돈 10,000원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우울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요. 이걸 계속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집사람의 격려가 많았고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격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저는 계속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찾아 헤매는 동안 가족에겐 말 못했던 외로움. 그것을 지워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에 이렇게 다가서는데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거는 시였어요. 근데 시를 그래서 제가 그 천리포수목원에 2달 정도 있다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책들 중에 시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시집을 다 꺼내서 시집 안에 있는 나무를 소재로 한 시, 그다음에 나무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들을 다 모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손택수라는 시인이에요. 제가 나무를 맨날 가서 보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감수성,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수성 같은 게 그 시에 녹아 있어서 이 가을쯤 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택수 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동네 큰 길에 있던 커다란 나무는 고교홍의 친구였습니다. 조곤조곤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짓궂은 장난도 받아주던 그 나무처럼 홀로 걷던 이 길에서 우직한 벗을 만난 겁니다. 고교홍의 나무 인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시를 쓰기 위해 이곳에 온 손택수는 어린 시절부터 나무와 가까웠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놀아주던 감나무. 지독한 사춘기를 앓던 시절 고등학교에 있던 석류나무는 그의 고민과 비밀을 다 아는 친구였습니다. 시인이 된 뒤 손택수의 삶도 치열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길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듯 시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교홍과 공통점이 참 많은 인연입니다. 고교홍 선생님은 저에겐 나무 같은 존재죠. 그분을 만나면 제가 늘 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딘가 멀리 가지 않고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 만남의 횟수는 더뎠지만 늘 두 사람의 자리엔 나무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택수 씨, 바람이 차갑습니다. 소슬바람 따라 도시의 나무도 가만가만 단풍빛을 끌어올립니다. 뜨겁게 한 해를 살아온 나무의 삶이 다시 또 한 매듭을 짓는 모양입니다. 도시 거리의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당신의 시 나무의 수사학이 생각났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다는 소식도 새 시집 출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봄과 전혀 다른 나무와 숲의 아름다움에 함께 묻혀보면 어떨까요? 늘 이메일, 스팸 메일 이런 공회에 있다가 고교홍 선생님의 숨결, 채취 이런 게 한자 한자 속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고교홍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가슴에 잘 품고 선생님 만나러 곧 가겠습니다. 일 년여 만에 보는 얼굴. 남자들끼리 다정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닌지라 어찌 지냈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택수 씨. 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긴 뭐. 네.
가을바다 앞에서 누가 저를 기다려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멋있네. 여기가 네. 텍스 씨가 여기 수목원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는 지난번에 왔을 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 네, 정말 노을 지면 아름다울 것 같고 노을 끝내줘 여기. 지금 새들이 막 날아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목원에서 만났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지천을 수놓은 나무 얘기로 무성해지겠죠. 사묵사묵인가? 사묵사묵. 그게 전라도 말이지.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에서는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된 이곳은 1,400여 종의 식물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저 보리밭에서 많이 맞아요, 보리밭이었어요. 청보리밭. 불어오는 바람이 정겹습니다. 여기 이 나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금은 사실 이 계절에 봐서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잖아. 네. 근데 이게 우리 수목원의 명물이에요. 이름이 삼색 참중나무예요. 네. 이게 삼색 참중나무라니까 벌써 이름에서 알겠지만 세 가지 색을 가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 색이 정말 신비로워. 아. 네, 근데 언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 초록색인데 봄에 처음에 잎이 돋아날 때 네. 그때 보라색이 나요. 보라색. 네, 잎이 예. 새 잎이. 그러니까 보라색이 참 독특한 거거든. 처음에 잎이 돋아날 때 다들 초록색으로 연두빛으로 이렇게 돋아나는데 얘는 보랏빛으로 돋아나기 때문에 이 수목원 전체에서 이게 돋보일 정도로 그렇겠네요. 확 돋보여. 네. 그런 다음에 한 이게 보라색으로 나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쫙 지나면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아, 노란색을. 네.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그것도 한 보름 정도 또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그거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네. 가을까지 나서 좀 지나면 이제 낙엽을 하고 네. 겨울 되면 진짜 볼품 없어요. 네. 겨울 되면 잎사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장대들 이렇게 몇 개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장대만 쭉 남아 있다가 다시 봄 되면 요술을 부리는데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네. 이게 태안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 아. 찰리포 바깥 지역으로 나가면 네. 그 색깔이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나무도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토양과 네. 자기가 원하는 대기와 바람과 자기가 원하는 바람 속에 별과 하늘과 바람과 별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궁합이 맞는 그렇죠. 나무인 거군요. 예, 딱 여기에서만 색깔을 정확하게 네. 참 사람들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볼품 없어 보이지만 네. 그 속에 다양한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 모습, 그리고 또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어떤 공간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죠. 어떤 네, 네.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자기 자리가 참 중요해요. 네, 자기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것,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신 자리는 시인의 자리가 맞아요. 선생님 자리는 나무의 자리가